3D 프린팅 견적을 받아보면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FDM 방식, 재질 PLA, 채움률 15%, 레이어 0.2mm, 쉘 1.2mm 등등.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의뢰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외계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팅 견적서에 자주 들어가는 용어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견적서를 읽을 때 최소한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답답함은 줄어들 겁니다.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단어가 FDM입니다. FDM은 쉽게 말하면 필라멘트라는 재료를 녹여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3D 프린팅 방식입니다. 글루건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글루건에서 녹은 재료가 나오듯이 3D 프린터 노즐에서도 녹은 재료가 나옵니다. 그 재료를 아주 얇게 깔고 그 위에 다시 한 층을 올리고 또 한 층을 올립니다. 이걸 반복해서 최종 형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벽돌을 한 장씩 쌓아 건물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FDM은 3D 프린팅 방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시제품, 지그, 케이스, 부품, 모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다만 한 층씩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면에 미세한 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불량이 아니라 FDM 방식의 특징입니다. FDM 방식 외에도 SLA, SLS 등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PLA입니다. PLA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3D 프린팅용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FDM 3D 프린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력성과 형태 안정성이 좋은 기본 플라스틱 소재라고 보면 됩니다. 표면이 비교적 깔끔하게 나오고 출력 실패 가능성도 낮은 편이고 가격 부담도 적습니다. 그래서 외관 확인용 시제품, 모형, 간단한 케이스, 형상 확인용 출력물에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PLA가 모든 용도에 맞는 건 아닙니다. 열을 많이 받거나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장기간 실사용해야 하는 부품이라면 다른 재질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내부처럼 온도가 올라가는 환경, 기계 장비 주변, 반복적으로 힘을 받는 부품에는 PLA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LA는 나쁜 재질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 재질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맞는 재질은 아닙니다. 필라멘트는 FDM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입니다. 실처럼 길게 감겨있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3D 프린터는 이 필라멘트를 끌어당겨서 뜨겁게 녹이고 노즐을 통해 조금씩 밀어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필라멘트는 큰 윌에 감겨 있습니다. 마치 전선이 감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PLA, PETG, ABS, ASA, PC, TPU, 카본 나일론 같은 다양한 재질이 필라멘트 형태로 공급됩니다. 즉, 필라멘트는 재질 이름이 아닙니다. 재료의 형태입니다. PLA 필라멘트도 있고 PETG 필라멘트도 있고 카본 나일론 필라멘트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받는 용어 중 하나가 채움률입니다. 3D 프린팅은 제품 내부를 항상 꽉 채워서 출력하지 않습니다. 겉부분은 벽처럼 만들고 안쪽은 벌집이나 격자 구조처럼 채웁니다. 이 내부를 얼마나 채울지 나타내는 값이 채움률입니다. 예를 들어 채움률 15%라고 적혀 있다면 제품 내부를 완전히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도만 구조적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면 너무 비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상 확인용 출력물이나 단순 시제품이라면 15% 전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내부 채움률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벽 두께, 출력 방향, 재질, 형상, 힘을 받는 위치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100%로 채운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출력 시간이 길어지고 재료 사용량이 늘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무거워지기만 하고 목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는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높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0.2mm라고 적혀 있다면 0.2mm 높이로 재료를 한 층씩 쌓는다는 뜻입니다. 종이를 여러 장 쌓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종이가 두꺼우면 빨리 높아집니다. 종이가 얇으면 더 촘촘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 높이가 낮아지면 표면이 조금 더 매끄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 시간은 길어집니다. 비용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레이어 높이가 높아지면 출력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층이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평면보다는 곡면 형상에서 레이어 높이에 따른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2mm는 많이 사용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외관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에는 0.08mm나 0.12mm처럼 더 얇은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기가 크고 속도가 더 중요한 출력물은 0.3mm 등 더 높은 레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얇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험률과 함께 봐야 하는 게 외벽입니다. 외벽은 말 그대로 제품 겉면을 이루는 벽입니다. 보통 0.4mm 노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쉘 2는 0.8mm, 쉘 6은 2.4mm를 뜻하기도 합니다. 건물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건물 내부에 기둥이 있어도 외벽이 너무 얇으면 약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도 같습니다. 내부 체험률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외벽이 너무 얇으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험률이 낮더라도 외벽을 충분히 확보하면 실사용에 필요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결정할 때는 체험률만 보지 말고 외벽 두께도 같이 봐야 합니다. 체험률과 서포트는 출력 중에 형상을 받쳐주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3D 프린터는 공중에 바로 재료를 쌓기 어렵습니다. 밑에 받쳐주는 부분이 없으면 녹은 재료가 아래로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부분이나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이 있으면 임시 기둥을 만들어서 받쳐줍니다. 그게 서포트입니다. 출력이 끝나면 서포트는 제거합니다. 다만 제거한 부분에는 표면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 단계에서 서포트가 적게 생기도록 형상을 바꾸거나 출력할 때 방향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험률과 출력 공차는 출력물의 허용 가능한 치수 오차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12mm 구멍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10.1mm가 나오거나 9.9mm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제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CNC 가공은 0.05mm, 0.02mm 이내의 공차 가공도 가능하지만 FDM 프린팅은 출력 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2mm 공차가 있습니다. 후가공은 출력 이후에 들어가는 추가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서포트 제거, 표면 사포 작업, 도색, 퍼티 작업, 조립, 탭 가공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FDM 출력 견적은 출력 자체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거나 도색하거나 전시용 수준으로 마감하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 전에 어디까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적힌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최종 사용 목적입니다. 외관 확인용인지, 조립 확인용인지, 실제 사용하는 부품인지, 열을 받는지, 힘을 받는지, 야외에서 쓰는지, 몇 개가 필요한지, 이 정보에 따라 재질도 달라지고, 체험률도 달라지고, 레이어도 달라지고, 제작 방식도 달라집니다. 3D 프린팅 견적은 단순히 무게와 크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견적서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설명한 기본 용어만 알아도 견적서를 읽고 상담하는 게 훨씬 편해질 겁니다. FDM, PLA, 필라멘트, 체움률, 레이어, 외벽, 서포트, 공차, 후가공. 이 단어들은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씩 보면 별거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품질과 강도로 제품을 만들 것인가. 견적서는 그 내용을 짧게 적어놓은 문서입니다.